3조 JDBC SQL 매퍼 ORM의 발표를 맡은 주수영입니다. 발표 시작하겠습니다. 네, 우선 목차로 첫 번째로 영속성, 두 번째로 JDBC, 세 번째로 SQL 매퍼, 네 번째로 ORM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. 자, 우선 JDBC를 설명드리기 앞서 영속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. 자, 영속성이란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어도 데이터가 사라지지 않는 특성을 의미하는데요.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어도 데이터가 필요한 상황에 그 데이터베이스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. 그 앞선 조에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잘 설명해 드렸는데 저희가 해드릴 건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 이렇게 영속성을 부여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. 영속성을 설명드린 이유는 그 도메인 객체에 여기가 도메인 객체인데 이 객체를 어떻게 영속성을 부여하는지에 따라 이제 JDBC만을 이용했을 때 그리고 그 퍼시스턴스 프레임워크를 이용했을 때가 나뉘기 때문에 영속성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. 우선 JDBC만을 이용해서 영속성을 부여하기랑 퍼시스턴스 프레임워크를 사용했을 때 그 퍼시스턴스 레이어를 구현했을 때 방법 두 가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. 우선 첫 번째로 JDBC만을 이용해서 영속 계층을 구현했을 경우입니다. JDBC란 자바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자바 API입니다. JDBC는 자바 어플리케이션에 그 DB에 종속적이지 않고 JDBC API를 이용해서 DB 작업을 처리하는 컨셉으로 나왔습니다. JDBC API를 구현한 드라이버만 바꿔서 로드해 줄 경우에 아래와 보시는 같이 이제 어느 DB에도 접속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그 JDBC 동작 흐름으로는 그 자바 어플리케이션, JDBC API, JDBC 드라이버,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 연결이 되는데요. 우선 그 드라이버를 로딩을 한 후에 커넥션 객체를 생성하고 스테이트먼트 객체를 생성하고 그 이제 스테이트먼트에서 쿼리를 실행한 다음에 이제 그 셀렉트 했을 때 저희가 값을 받아오는 그런 것처럼 이제 리절트 셋으로 이제 값을 받아올 게 있으면 받아오고 이제 열었던 순서의 역순으로 이제 리절트 셋 객체를 클로즈하고 스테이트먼트 객체를 클로즈하고 이제 커넥션을 릴리즈 해줘야 합니다. 그 앞서 본 듯이 JDBC만으로 영속성을 부여할 경우에 그 코드로 구현하진 않았지만 그 간단한 SQL을 작성할 때에도 그 드라이버를 로드하고 여러 객체를 생성해야 하고 실행한 값을 가져오고 그리고 반대 역순으로 닫아주는 그 일련의 과정을 처리해야 되고 그리고 예외 처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좀 번거로움이 있습니다. 작업을 했을 경우에 JDBC만을 이용했을 경우입니다. 그리고 또한 그래서 나온 것이 퍼시스턴스 프레임워크인데요. JDBC만을 이용해서 영속 계층을 만들 때의 복잡성이나 불편함을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간단한 작업으로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. 저희가 자바스크립트를 배웠을 때 jQuery를 이용해서 편하게 프로그래밍 했던 것과 유사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네, 첫 번째로 SQL 매퍼입니다. SQL문과 객체 필드를 매핑하여 데이터를 객체화하는 방법인데요. 즉 SQL문을 개발자가 직접 작성하고 그 결과를 어떤 객체에 바인딩하는 구조입니다. 네, 장점으로는 불필요한 코드를 줄일 수 있고 SQL이 코드와 분리되어 SQL 쿼리를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복잡한 조인과 튜닝 등을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그 동적 쿼리 다이나믹 프로그램에 유용한데요. 그 동적 쿼리는 파라미터 값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. 그 단점으로는 SQL 구문을 JDBC만을 이용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개발자가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. 그러므로 다른 DBMS로 변경할 때는 DA를 다 뜯어 고쳐야 합니다. 왜냐하면 그 문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유지 보수가 당연히 좋지 않게 되고요. 그리고 특정 DB에 종속되기 쉽습니다.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개발자가 SQL 문법을 직접 작성해서 값을 받아오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. 그리하여 나온 것이 이제 ORM인데요. ORM이란 그 객체와 관계형 DB를 매핑, SQL 코드가 아닌 직관적인 코드로 데이터를 조작하는 건데요. ORM은 그 이번 자바에만 있는 기술이 아니고 그냥 하나의 기술 이름인데 그 원래는 개발자가 그 SQL 문법 이것처럼 SQL 문법으로 이제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이제 이 ORM 기술을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그 객체점 파인드올 해가지고 이렇게 데이터 값을 가져오다 보니 이제 그 데이터 필드를 매핑하는 것이 아닌 이제 관계를 매핑하기 때문에 좀 더 직관적이고 편하게 값을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. 그 JPA는 그 자바 ORM 표준 명세 기술들의 인터페이스이며 그 이를 사용하려면 JPA를 구현한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하이버네이트, 이클립스 링크, 데이터 뉴클리어스입니다. JPA를 구현한 여러 프레임워크가 있지만 하이버네이트가 지배적이고
그 특징으로는 SQL을 직접 호출하지 않고 메소드만으로 쿼리를 작성하는 아까처럼 객체 점 파인드 올 이렇게 해서 함수로 메소드로 값을 사용하고 특정 벤더에 종속적이지 않고 그 캐싱 기능과 지연 로딩을 지원한다고 합니다. 그리고 장점으로는 객체 지향적인 코드로 인해 좀 더 직관적이고 비즈니스 로직에 집중할 수 있으며 코드의 재사용성 및 유지 보수가 확실히 좋아지게 되겠습니다. 그리고 또한 ORM 솔루션은 DB에 종속적이지 않기 때문에 구현 방법뿐만 아니라 많은 솔루션에서 자료형 타입까지 유효합니다. 단점으로는 그 프로젝트의 복잡성이 커질수록 난이도가 증가하게 되는데요. 잘못 구현된 경우 속도 저하 및 일관성이 무너지는 문제점도 생길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N 플러스 1 플라블럼 문제가 더 생기는데 이 문제는 ORM의 연관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연관 관계가 설정된 엔티티를 조회할 경우에 조회된 데이터의 개수만큼 연관 관계의 조회 커리가 추가로 발생하여 데이터를 읽어오는 것인데 이게 제가 좀 찾아봤을 때 말이 어려워서 그러니까 한 번에 쿼리를 날렸을 때 한 번에 쿼리만 돌아오면 되는데 그 조인 기능을 지원해주지 않기 때문에 연관 관계에 있는 데이터를 조회할 때 그 데이터 개수만큼 추가적인 쿼리를 실행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생기는데 이 문제는 성능 저하와 긴 로딩 시간과 불필요한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을 야기합니다. 네, 이렇게 JDBC만을 이용했을 때와 그리고 SQL 매퍼, ORM을 사용했을 때 장단점을 설명드렸고 네,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. 네, 질문 없으시면 발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